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예, 안녕하세요. 통인시장에 떡볶이 먹으러 온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여야 새 지도부면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인 만큼 물론 본인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인 만큼 자기 자신의 뭐 재산이나 그런 것보다 공공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일 같은 거 보면은 뭐 효율을 중시하다 보니까 땅의 안전은 이제 스스로 본인의 능력으로 알아서 챙기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전사고가 많은데 그것들도 이제 안전사고들도 사람보다도 뭐 이윤이나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국엔 사람이 있어야 사람 사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했지만 역시 기간이 짧은 만큼 아직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그런 면들을 많이 천천히 채워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네, 오늘 3부는 시장의 소리로 시작을 했는데요. 통인시장에서 만난 이재민 씨의 의견 들었습니다.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높은 자리인 만큼 자신의 재산 같은 것보다 공공을 생각하는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최근 이따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달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죠. 우리의 해경 무엇부터 뜯어 고쳐야 할까요? 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0303번님께서는요. 대형 여객선 침몰은 처음 겪는 일이라 해경의 미숙한 대응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명감과 용기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과연 내 자녀가 저 배 안에 있었어도 그렇게 구조작업을 했을까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향후 해경의 정신적인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3349님께서는요. 해경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해요. 분명히 매뉴얼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바다의 경찰이 제 의무를 못했으니 조사하고 처벌받아야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오늘 파주에 소집이 됐죠? 네, 오늘 낮 12시에요. 브라질 월드컵에 나서는 대표팀이 최종 엔트리 발표 후에 처음으로 소집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23명이 다 소집된 건 아니고요. 네. 오늘은 9명만 먼저 들어갔는데 선수들은 이제 리그별로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어제 경기를 마친 K리그 소속 선수 6명, 그리고 부상으로 조기 귀국한 박주영과 기성용, 그리고 유럽에서 시즌을 마친 이청용까지 총 9명인데요. 오늘 귀국한 손흥민, 구자철, 홍정호 이렇게 분데스리가 소속 선수들은 하루 휴식을 취하고 내일 소집이 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잉글랜드 J리그, 중국 리그 이런 데서 뛴 선수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파주에 들어가고요. 23명 엔트리가 다 모이는 건 19일이 돼야 됩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오늘 이번 주에는 컨디션을 회복하고 이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선수들 소속 리그가 달라서 이제 컨디션 상태도 다르고 부상 선수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컨디션 다 맞추는 게 가장 큰 과제고 지금 현재 이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공격수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 오늘 인터뷰에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는데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욕심으로 억지로 월드컵에 가진 않겠다. 이렇게 굉장히 좀
수위 높은 발언도 했고, 네. 하지만 나를 좀 믿어달라,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또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너무 보챌 일도 아니죠. 예. 네, 그다음에 프로야구 LG의 양상문 감독이 새 사령탑으로 선임이 됐네요. 예, LG가 어제 오후에 이 양상문 감독을 선임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김기태 전 감독이 사퇴한 지 이제 18일 만에 감독 인선을 마무리한 건데요. 네. 사실 그동안 LG가 김기태 감독이 자진 사퇴한 후에도 뭐 공식적으로 감독 대행도 선임하지 않고 계속 김 감독 이름이 이제 감독으로 공식적으로는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이제 뭐 어정쩡하고 팀 분위기도 어수선했거든요. 네, 양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고, 양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LG에서 투수 코치를 지낸 적이 있기 때문에 LG 내부 사정 그리고 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또 과거 2003년까지 3년 연속 꼴찌했던 롯데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2005년에 이제 롯데를 탈꼴찌에 성공하게 만든 이력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LG가 지금 올 시즌 현재 꼴찌죠. 롯데 사령탑 시절에 이대호, 강민호, 뭐 장원준 이런 유망주들을 스타로 키워내기도 했는데요. 네. 양상문 감독이 2017년까지 LG와 3년 반 동안 그리고 계약금과 연봉 총액 13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기태 전 감독 시절에 수석 코치였던 조계현 코치가 오늘 2군 감독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수석 코치 자리는 공석이 됐는데요. LG는 올 시즌 수석 코치 없이 가겠다 이렇게 밝혔고, 양상문 감독은 내일 바로 1군 경기에서 데뷔전을 칠 예정입니다. 내일 LG의 상대는 롯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이동량 적은 편인데요. 도심도로들 중심으로 부분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작대로가 도심 쪽으로 이수교차로에서 이수역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 반대쪽 이수역에서 경문고등학교 구간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가 사당역에서 낙성대역까지 더디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의대방로가 해군회관 앞에서 보라매역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양화로는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까지 시속 20km 미만이고, 반대쪽 서교동 4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촌로가 창천 3거리에서 신촌 교차로 구간, 반대쪽 웨딩타운에서 신촌 교차로까지 더디게 진행하고 있고요. 남산 터널들 중에는 1호 터널이 강남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한강대로가 삼각지역에서 용산역까지 더디 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배에서 유출된 기름 때문에 양식장에 타격을 입고요. 관광객마저 발길이 끊겨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잃고 부모를 잃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세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 세월호 사고 2차 피해로 교통을 겪고 계시는 진도 주민 한 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장원희 씨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진도 바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름이 많이 유출된 모습이 눈으로 확인이 됩니까? 네네. 저희 동네가 좀 이제 그러니까 사고 지역이랑 한 3km 정도 되고, 예. 유속이 없는 지역인데도 이렇게 기름기가 오늘 보니까 좀 많이 유입되고, 이렇게 차로 형식으로 이렇게 뭉쳐서 떠다니는 게 많이 확인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장원희 씨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미역 양식이랑 낭장간망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자연산 미역이나 톡 같은 거 채취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미역 양식도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네. 그런데 만일 이렇게 기름이 유출이 되면 네. 그 아무래도 타격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름 유출돼서 지금 그 제일 걱정은 이미 저희가 침몰하고 이제 구조나 그런 거 수색 같은 거 도와주려고 네. 한 10여일간 일손을 놓고 이제 그런 거 같이 도움을 줬어요. 아, 예. 그리고 10일 후부터 이제 기름 유출은 그 전에 됐는데 예. 그거로 이제 보니까 이미 이제 기름 때문에 미역 양식에 이제 막대한 피해가 왔어요. 아,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양식 미역이 피해도 갔는데 이제 갯바위까지 그 미역이 침범해서 자연산 미역이나 톳에도 이미 좀 타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그저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죠. 아, 예. 자연산은 이제 7월 달쯤에 가서 네. 7월 초에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동네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많은데 예. 그걸로 이제 자연산 미역이나 톳을 채취해서 예. 1년 생계를 유지하는 저희 마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생계도 타격을 받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지금 당장에도 들어갈 분들도 있고 애들도 키우는 사람이 있고 예. 여기저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걱정이죠. 아, 예.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 그 관광객들도 전에는 이게 좀 북적거렸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관광객이 또 있고 동네 친척들이나 여기 섬 출신분들이 예. 많이 왔는데 지금 동네가 이러다 보니까 아예 왕래가 끊겼죠. 아, 예. 지금 방제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동네 자치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데 네. 윤석이 세고 네. 윤석이 세고 이게 그 날씨 때문에 네. 한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반절도 안 되게 못할 것 같아요. 보다는 그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 기름 유출 문제에 관해서? 아니죠.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렇게 명확한. 근데 저희들도 정부에다가 얘기를 지금 못하죠. 실종자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예. 일단 구조나 그런 수색이 먼저니까. 네네. 저희도 정부 측에다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 측에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이렇게 저희 동네에 이렇게 찾아와서 예. 뭐 하는 게 없고 오늘 저 국무총리님께서 예. 방문을 하셨는데 네네. 명확한 해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없고 아, 조사만 한다는 입장이죠. 아, 국무총리에게 얘기는 하셨어요? 네, 저는 안 갔는데 동네 어른분들이 아, 얘기하셨어요? 네, 한번 예. 가셔서 이렇게 허가 현장 둘러보고 했다더라고요. 네. 그럼 뭐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겠네요. 예. 네, 그래도 저희는 이제 먼저 수색이랑 네. 이제 빨리 의생 남은 분들 찾는 게 우선이니까. 네,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또 기름 유출 문제도 크죠. 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겨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조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도의 주민이시죠. 장원희 씨, 기름 유출 상황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전승수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세월호에서 기름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발표된 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언론상에서 전혀 상세한 정보를 전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실린 거가 약 200톤 정도 실린 걸로 보인다면은, 예. 그 중에 일부가 유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요, 예.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은 유출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차피 배가 침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그 유출되는 곳이 이제 기관이나 다른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배가 침몰함과 동시에 예. 구조와 동시에 다시 또 그 기름 유출 방지하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예. 지상의 언론에서도 전혀 이러한 것을
준비를 안 하고 방영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동시에 진행이 됐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배가 침몰했을 때 당연히 기름 유출을 걱정을 하게 되니까, 예. 당연히 그 방제의 한쪽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네요. 지금도 계속 이제 줄줄 세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걸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지금 모르세요? 예. 아하. 근데 상황으로 봐서는 주변에 방영되는 TV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네. 커다란 구멍이 뚫려서 된 것은 아니니까, 예. 기관에, 무슨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새지는 않지만, 잘못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때, 현재 갖고 있던 거가 거의 다 셀 수도 있으니까, 네. 빨리 그런 조치를, 해경에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앞에 진도 주민 한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무총리가 오늘 현장에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적절한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름 유출 같은 것은 초기에 대응하는 게, 옳은 일 아닙니까? 초기에 대응하는 게 이제 당연한데요. 아직 예. 우리나라가 예. 여러 번의 기름 유출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초기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고 이번에는 더군다나 인재였고 사람 인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전혀 준비는 안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손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전혀 못 쓰고. 전에 다행히 무슨 예. 기관의 고장이나 거기에 무슨 파손의 흔적이 안 보여서 네. 대량으로 유출되지는 않습니다. 네. 전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든가 여수 기름 유출 사고 같은 때 그때도 허둥지둥되고 아주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수 이번에도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조류가 센 곳일수록 네. 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예. 이거는 이제 사실 초기 대응하기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해역입니다. 예. 자, 정부에서 이 대응이 좀 늦었다는 지적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유출되고 있는지 파악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은 이미 시기를 놓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 인양 준비들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에 지금 엔진 부위나 이제 기름, 탱크로부터 새지 않도록 하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네. 이제 기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텐데요. 예. 그 피해 보는 거는 이미 초기 방제는 지났고, 아하. 이제 전문 방제로서, 예. 들어가서 주민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전문으로 방제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군요. 네.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놔둘 일이 아니네요. 지금 시작을 해야죠. 네. 네. 이 방송을 들으신 당국자들이 빨리 좀 서둘러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예. 인명 구출하는 것이 다 맡은 일들이 다르게 있는데, 네. 차를 한쪽에 몰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사실 기름 방제도 다 같이 시작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 구하는데 이제 급해가지고 방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신데, 방제도 빨리 나서야 되겠네요. 이 일은 지금 소관인이 어디입니까? 이 방제 활동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것도 역시 해경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해경이 이런 걸 잘 하나요? 어떤 때는 왜 한숨을 쉬십니까? 거기다가도 네. 막상 매뉴얼을 태안에서도 예. 매뉴얼을 주로 만들고 예. 사실 20년 전이 여수 시플소호 사건 때 이미 매뉴얼이 만들어졌었는데 예. 태안에도 저기 하나도 안 됐고 예. 최근에 여수에서도 매뉴얼이 작동이 안 됩니다. 네. 결국은 이 세월호 사건에서도 매뉴얼을 했을 때 훈련이 안 돼 있고 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계속 여실히 나타나는데요. 네. 특히 기름 유출에 대한 방제도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그 지역의 해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예.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지금 해경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비전문가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해경에서 이 문제에서 또 바짝 신경을 써
줄 것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전승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군요.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와 새정치연합의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할지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대리, 그 자네 아버님 입원하셨다면서? 네. 요즘 아내가 병원에서 아버님 돌보느라 힘들어해요. 아니, 이 사람 이거 아직도 포괄간호 서비스를 모르나? 보호자가 곁에 있지 않아도,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포괄간호 서비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포괄간호 서비스 병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네,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오늘 4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에서는 우리나라 사교육 이대로 괜찮은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있는지 이 문제 다뤄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윤지 대표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네, 그제밤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집 근처의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어제 새벽 삼성 서울병원으로 옮겨와서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는 뇌 손상을 막기 위한 저체온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저체온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환자가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고 48시간 후에 깨어납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에 이르러서야 이 회장의 의식 회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은 이 회장의 심장 기능이 회복돼서 오늘 아침 8시 반에 심폐보조기인 에크모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호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와 두 딸인 이부진 이서연 사장이 이 회장 곁을 지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병원에 들렀다가 일정대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향후 이 삼성전자의 경영과 3세 승계 작업 등의 문제로 이 주식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네,
오늘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예상과 달리 급등을 했습니다. 예.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커지더니 3.97% 상승한 138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또 삼성물산은 2.7%, 삼성생명도 4%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호텔신라와 제일기획도 2.7%와 3.9% 올랐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병환이 그동안에는 삼성 계열사들의 잠재적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 악재가 노출되면서 해소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향후 지배구조 변화가 앞당겨지면서 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시장의 관심과 달리 오늘 아침에 나온 국내 증권사 보고서 중에는 이건희 회장의 병환에 대한 그 리포트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실명으로 분석을 내놓는 애널리스트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4,000달러로 나타났네요. 세계 33위네요.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24,329달러로 IMF가 집계를 했습니다. 전년도인 25,590달러보다 1,739달러 늘어났고 5년 전인 2008년 41위보다 8단계가 뛰어오른 겁니다. 가장 그 GDP가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였고 11만 423달러였습니다. 이어서 노르웨이와 카타르, 스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이번 주부터 5주 동안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월은 가족의 달, 청소년의 달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청소년들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대표이시죠. 윤지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이게 단체 이름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창립한 지 지금 6년 됐습니다. 예, 그렇죠. 얼마나 이 사교육을 답답하게 생각하셨으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렇게 네. 단체 명칭을 지으셨습니까? 네, 지금 사교육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증가 일로에만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학부모들의 가장 큰 그 고민이고 관심사이죠. 네. 먼저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는지, 올해 이 대학생 새내기가 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유지혜 양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내기예요? 네. 재밌어요? 네. 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작년에 고3이었잖아요. 그죠? 네. 네. 고3 때 이 학교 수업을 받았을 텐데요. 이 학교 수업이 교과 과정대로 제대로 이루어졌었습니까? 그게 일단 교과서를 네. 안 나갔어요. 교과서를 안 나고 뭐 가지고 공부해요? 주로 수능에 관련된 EBS 교재로 나갔었어요. 네. 네. 문제풀이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네. 개념 같은 거는 되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짧게 넘어가는 식이어서 수업은 그만큼 진도가 빨랐고 네. 그래서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자율학습이 증가했어요. 자율학습. 네. 혼자서 공부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위해서 진도를 빨리빨리 나갔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네. 자율학습을 하라고 했다는 얘기죠? 네. 네. 그 친구들이 좋아했어요? 네? 친구들이 좋아했어요? 친구들 반응은 어땠어요? 친구들은 일단 휙휙 지나갔잖아요. 예. 친구들은 거의 다 선행학습을 한 상태였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학습을 안 해서 수업을 계속 들었거든요. 예. 근데 친구들은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예. 아니면 아예 다른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만큼 좀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어요. 선생님은 수업을 엄청 빨리 진행하고
들은 애들은 듣고 안 들은 애들은 안 듣는 그런 분위기가. 아, 예. 아예 그냥 학교의 분위기 자체가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좀 생소하거나 뭐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을 법한데 그런데 네. 그 친구들은 어디서 그렇게 선행학습을 했어요? 학원 같은 데 다녔나요? 네, 학원 같은 데도 있고 일단 과외가 많이. 과외. 네. 그렇군요. 자,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결국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한 것 같은데. 네. 결국 학교에서 하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네요?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게, 예. 선생님께서 상담하실 때도, 뭐, 다른 고등학교는 이런 식으로 진도를 다 나갔는데, 예. 저희는 기출문제도 안 풀어오고, 이러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너네가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선행학습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를 하니까 네. 애들이 거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좀 진도를 많이 뺐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당황스러워했죠, 다들. 근데 뭐 다들 뭐 학원 다니고 무슨 저 과외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면 학원이나 과외에서는 당연히 미리미리 가르치겠네. 네. 당연한 것처럼. 네. 고1 때부터 그런 식으로 네. 압박감을 느껴왔으니까 네. 네. 고1 때 들어와서는 좀 당혹스러워 했는데, 이제 고2 때 가서는 선행이 다 끝냈고, 고3 때는 이제 학원 다 끊고 온전히 꼭 자기 공부만 할 수 있게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선행을 다 끝내고 오니까, 딱 자기 공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행을 한 친구들은. 네. 출발점이 다른 거죠. 유재희 양은 어땠습니까? 저는 되게 그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네, 학원을 아예 다니질 않았거든요. 학원을 아예 안 다녔어요? 네, 학원을 다니질 않아가지고, 지금 다른 친구들이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고, 그런 갈피를 못 잡았고, 또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진도가 너무 휙휙 지나가니까, 네, 궁금한 것도 못 물어보고, 이젠 제가 어느 단원을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뒤처지는 애들도 자기 혼자 따로 공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지내면서 뭔가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셨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대학교 합격해가지고 새내기가 된 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대학생활 열심히 해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 주셔서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새내기입니다. 유지혜 양이었습니다. 네, 윤재 대표님. 네네. 방금 학생 이야기 들으셨죠? 예. 실제 학교 실제 이렇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초중고 학생 7,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학생들의 한 40%가량이 학교 수업이 학원에서 미리 배운 것을 인정하고 수업을 나간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또 학교 시험도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학생들이 50% 가까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들이 왜 이렇게 선행을 하느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최종적으로 수능시험 잘 보고 또 대학별 고사 잘 봐서 우수대학 들어가는 데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뭐 이게 이제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고등학생들이 이 수능시험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대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한 학생들이 80%에 이르렀고. 80%? 예. 그리고 대학별 그 논술시험, 구술시험 이런 것들은 83.8%가 선행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능시험 또 대학 논술에서 높은 점수 받으려면 선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학교도 사실 또 거기에 대비를 해줘야 하는 거고 학원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네요. 네. 예? 그거 안 하는 사람들만 뒤처지기 마련이고 손해보는 그렇죠. 이런 아주 해괴망측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비정상이 지금 뭐 그냥 다반사로 이루어져 왔던 현실이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정규 교과 과정보다도 빨리 진도를 나가게 되면
학교 수업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이제 사교육에 의존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예.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교육이 그래서 팽창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는 교육을 우리가 계속 하는 한, 너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학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 결국에 인성 함양이나 뭐 진정한 학력을 높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원의 목적은 당장 학교 시험에서 성적을 올려줘서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것. 이제 이걸 목표로 하니까 이제 단기적인 성적 향상의 목표를 두고 닥친 시험에서 이제 성적을 올려주는 것. 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이 학교 시험의 문제 출제 영향을 분석하고 유사한 예상 문제들을 뭐 엄청나게 풀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 이제 그 단체 학원 강사 하시는 분들도 회원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네. 또 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일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교과서 한 장에서 뽑을 수 있는 문제를 뭐 50문제까지 낸다. 예? 예. 한 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학원에서는 다 50문제 정도까지 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기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데 문제를 50개씩이나 만들어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예, 아주 속속들이 그렇게 대비를 이제 해줘야 된다.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성적을 안 올려주면 뭐 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이제 학원을 끊어버리거나 이제 다른 학원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예.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학생들 안 뺏기려고? 그렇죠. 네. 도대체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말이죠. 이 사교육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지 이거 대충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통계청에서 네. 매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공식적인 통계만으로 해도 작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네. 전체적으로 18조 6천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조 6천억. 예. 아,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1인당 사교육비로 하면 예. 월 평균 23만 9천 원으로 나와요. 23만 9천 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교육을 하는 아이들이나 안 하는 아이들 모든 아이들을 평균 낸 네. 것이고 또 전국 평균이다 보니까 예. 이제 서울만 놓고 보면 아하. 서울 고등학생들은 37만 원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참여한 실제 학생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예. 43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정부가 이렇게 사교육비를 발표하고 나면은 부모들은 내가 지출하는 사교육비 체감하고는 많이 다르다. 네, 이제 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평균 낸 가격인 거고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군요. 이제 체감도가 아, 많이 다르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사교육 중에서 선행학습 비율을 보면 네. 지금 그 한 학기 이상 선행학습 참여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의 73%. 73%가 한 학기 이상. 네, 한 학기 이상. 앞당겨서 공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2년 이상 선행하는 학생들이 중학생이 한 20%가 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앞당겨서 네, 공부를 선행을. 한다고요? 네네. 그럼 학교 제대로 무대미 다닙니까? 그냥 학교 간판을 가르치면 되지. 그런 네? 셈이죠, 사실은. 세상에. 네. 네. 그 중학교든지 고등학교 하나 없애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공부한다면. 그렇죠. 이 사교육 없는, 걱정 없는 세상. 네. 에서 맹활약을 하셔가지고 소위 이제 선행학습법이라 금지법이라는 것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근데 윤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 단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예. 처음에 제안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니까요. 예. 이제 사교육을 정말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건데 이게 일시에 이제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네. 단계적으로 줄여야겠다. 네. 근데 이제 사교육 중에서도 정말 가장 나쁜 사교육 먼저 줄이자. 네. 이제 그 나쁜 사교육이 바로 선행 사교육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사실 자기 진도 내용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 5% 정도의 학생들만 겨우 자기 진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과외 공부하고 뭐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그죠? 그렇죠. 네, 네. 이제 95% 학생들은 좀 복습을 충실히 하는 게 이제 올바른 학습 방법인데 이제 지금 너나 없이 이렇게 진도 앞지르기 이제 그 매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해가 되는 사교육, 선행 사교육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선행교육 규제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법은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법에 의하더라도 사교육을 규제하는 규정은 직접 없다면서요? 네. 네. 그런데 네. 지금 이 사교육 이제 학원에서의 선행교육이 이렇게 선행하는 것은 네. 이제 성행하는 것은 네.
학교에서 진도를 빨리 나가고, 예, 그리고 대학들에서 수능 시험이나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그 어려운 시험들을 내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그렇게 사교육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 대학 입시에서 그렇게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시험 문제 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무슨 그런 대학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지난 3년간 예. 서울에 있는 소위 그 상위 10개 대학의 대학별 논술 구술 시험 문제들을 전부 수거해서 그 수십 명 고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30%에서 70%까지 대학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들이. 나쁜 대학이네요, 나쁜 대학. 이렇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선행교육 규제법 내용 안에는 대학들이 고교 과정을 뛰어넘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한다. 예, 만약 출제하는 경우에는 학생 정원을 축소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식을 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자사고하고 특목고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선행학습이 이거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과정 편성 그 자율권이 일반고에 비해서 훨씬 많이 주어져서요. 예. 일반고는 이제 그 자율성이 그만큼 좀 적기 때문에 만약 지금 학교에서도 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렇게 막 진도 빨리 나가지 못하게 이제 이 선행교육 규제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지키다 보면 특목고 자사고는 막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일반고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맞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교육 규제법만 제정해 놓고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후속 대책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의 후속 조치가요? 그 첫 번째가 수능 범위를 줄여야 한다. 지금 수능이 11월 중순경에 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만 배우는 걸 수능 범위에 포함해야 된다. 지금은 3학년 2학기까지 다 배운 내용을 수능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당겨서 공부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수능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사교육 줄인다고 해서 수능에서 EBS 연계해서 70% 내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학생도 이야기했지만 3학년 때 EBS 문제 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EBS 문제가 한 과목당 8권씩 되기 때문에 2학년까지 학교에서 진도 다 맞춰주고 고3 때는 EBS 문제만 풀기에도 바쁜 거예요. 한 과목당 8권이요? 예.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의 EBS 연계 정책을 풀 수는 없다 할지라도 문제집 수를 절반으로 대폭 줄여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선행교육 규제법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참 우리 학생들은 아주 시험 보는 기계로 하는군요. 기계로 알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저 세월호 참사 때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대체가 목표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 경쟁지상주의.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 엄청난 이 참사가 생겨나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육도 이렇게 대학 입시 위주의 경쟁 위주의 이런 교육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고쳐내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초중고 교육의 목표가 대학 가기 위한 경쟁, 그걸 토대로 해서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얻는 이런 교육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된 게 이제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어서 정말 그 초중고 교육의 목표, 제대로 정말 이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잘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참다운 삶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로 교육을 바꿀 때만이 정말 이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말 교육이 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앞으로 5주 동안 매주 이 시간에 좀 나오셔서 사교육 이 걱정 없는 세상 대표님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교육을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교육 문제 다루어 보았습니다. 매주 월요일 앞으로 5주 동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윤지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우리의 해경 무엇부터 뜯어 고쳐야 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었죠. 해경들의 책임의식 결여가 문제다. 고쳐야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여러 아주 강한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여론을 반영하는 듯한 소리가로 들려옵니다. 네, 휴대전화 뒷자리 0303님. 휴대전화 뒷자리 0304님께 상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미진, 신동해, 작가 황순명, 강혜연,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